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계식 시계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바로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시계 생활에 발을 들이게 되면 시계 하나만으로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상황에 따라서 차고 싶은 시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정장에 착용하는 드레스워치 말고도 캐주얼하게 일상에서 쉽게 착용할 시계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카테고리별로 하나둘 모으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금 사정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땐 아마도 다양한 느낌을 주는 멀티한 분위기의 시계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모스 같은 경우 약간 드레스워치의 느낌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 둘 다 소화가 가능하죠. 다만 스포티함까지 충족시켜주진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계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셀렉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대충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장에 착용하는 드레스워치부터 스포츠워치, 필드워치 등이 있고요. 또 스포츠워치는 또 다이버나 레이싱 등등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파일럿워치 헤리티지 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계생활 초기에 6, 해, 공 이 삼각 컬렉션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롤렉스 안에서만도 이렇게 삼각 컬렉션 구성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해는 다이버, 공은 당연히 파일럿입니다만 6은 랜드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서 드레스워치에게도 명분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단연 육지를 담당하는 시계는 탐험가의 시계로 알려진 롤렉스 익스플로러나 정말로 미 육군에 납품된 시계인 해밀턴의 카키필드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으로 드레스워치, 해로 다이버워치, 공으로 파일럿워치 이 세 개를 컬렉션으로 구성했을 때 정말 내 모든 할 일이 끝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컬렉션이 구성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계 생활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취미 생활이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시계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갖게 되고 이 육해공 컬렉션으로 뭔가 부족한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세 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저의 경우엔 이때 더 추가하고 싶었던 컬렉션이 바로 렉탱귤러 워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쉐이프를 가진 시계. 이제는 케이스 모양도 좀 다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 태그호이어 모나코 그리고 까르띠에 산토스나 탱크 예거르 쿨트르의 리베르소 같은 시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라운드형 시계도 좋지만 다른 쉐이프의 형태를 가진 시계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토너형 시계까지도 경험하게 됐던 게 기억에 남네요. 자, 만약 그래서 렉탱귤러 워치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합시다. 이게 끝일까요? 한 가지 잊은 것이 그동안 우리가 무브먼트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쌓여서 범용 무브먼트 말고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거는 새로운 시계를 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기존의 컬렉션에서 인하우스 무브가 탑재된 다른 시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도 스트랩의 타입, 스틸 브레이슬릿이냐, 가죽 스트랩이냐, 패브릭 스트랩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컬렉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케이스 소재, 골드냐, 티타늄이냐에 따라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기계식 시계라는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브먼트의 종류인 뭐 오토매틱이냐, 기계식 수동이냐, 하이브리드냐, 뭐 코치냐에 따라서 컬렉션을 나누는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크로노의 유무, 뭐 크로노미터 인증의 여부, 뭐 데이트 창의 유무, 뭐 다이얼 색상 등 컬렉션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시계 생활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컬렉션을 꽤 오래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시계마다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유추되는 시계들이 있죠. 신기하게도 웬만한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넘쳐나시는 분은 닥치는 대로 모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재화는 한정적이니까요. 시계 커뮤니티에 가보면 정말 시계를 수십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시계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 넓고 능력자는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죠. 어쨌든 오늘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컬렉션은 시계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만은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자주 안 차게 돼서 관상용으로만 전락하는 시계도 있고요. 또 유지관리 비용으로 부담만 좀 가중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적당한 개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기계식 시계만 한 15개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 5개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하기야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제 경험상 관리에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개수는 한 3, 4개 정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회공 컬렉션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컬렉션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저는 지금 많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넘게 수많은 시계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나름 저에게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개수에 대한 욕망은 지금 좀 시들해졌지만 아직 뭐 나름 드림워치도 있고요. 소소한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 드레스룸에 이렇게 빌트인으로 와치와인더를 설치해 넣는 거. 네, 사실 뭐 부벤 앤 쥐르백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수동시계가 많은 저에겐 뭐 아무 쓸모없는 짓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컬렉션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